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배 대표님, 네. 이 조금 법적인 문제라 저도 그렇고 우리 배 대표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언론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11일 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때는 뭐 헌재 소장이나 재판관 또 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나와서 국정감사를 받는 게 아니고 실무를 담당하는 헌재 같으면 사무처장 그리고 대법원 같으면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이 국감을 봤는데 네. 어제 김정은 헌재 사무처장이 어떻게 보면은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해야 할까?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했던 헌법 제84조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임기 중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은 그 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는데 김정은 처장이 법률 효과상 그렇다고 보인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말하자면 하도 이제 재판을 질질 꺼니까 말 그대로 2027년 대선 때까지 대법원 확정이 안 내려지면 예. 2심까지는 유죄였는데 예. 대통령 임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법원 대법원 이제 판결도 내려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묻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느냐? 또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그러면 내려지게 되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거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 워낙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법률 최고 전문가라고 그렇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질질 끌기 전략이 안 통한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의 84조에 보면 내외란죄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죠.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소출을 놓고 그동안 그렇죠. 전문가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된 재판이 중단된다. 그 소추 속에 공소와 재판이 같이 들어있다는 그렇죠. 주장이 있고 그렇죠. 공소와 재판은 분리된다. 분리된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분리된다는 쪽에 그렇죠. 얘기를 한 거야. 그렇죠. 공소를 검사가 하는 거고 재판은 법원이 하는 거니까 여기서 소추는 공소가 중지된다. 그럼요. 그런데 예. 그거는 100번 지당한 이야기죠. 예. 아니 그러면 제가 있고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됐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예,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은 정말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 아닌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국민들의 법 정서를 그대로 그게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국민들이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는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게는 직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재판을 질질 끌 이유도 없어졌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제대로 신속하게 진행하라 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워낙 뭐 불출석을 뭐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이 질질질질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후보가 될지도 또 대선에 당선될지도 모르지만 설사 대통령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형이 선고되면 끝 한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준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그래서 봐라 헌법재판소의 지금 담당자가 끝이라고 나오지 않냐. 그 당선 무효형이 내려지면 전에 내가 주장했던 것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사람들도 반발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의 재판부라고 하는 그 이상을 떠나서 법률을 해석하는 바로 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 나온 사람이 지금 예. 공명정대하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무슨 뭐 이재명
충성하느라고 민주당 대표들이 어그로를 끌면서 억지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도 이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해서 공무원이 못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은 원칙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무원이 되어 있는데 유죄 판결이 나면은 공무원직에서 물러나는 게 일반적인 법의 상식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민주당의 경우는 당헌 당규도 지금 입맛에 맞춰서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의 법률의 해석도 입맛에 맞게끔 방탄에 맞게끔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혹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이 설명은 뭐냐면 꿈 깨라 이거예요. 그건 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침대 축구 형식으로 침대 재판 해봤자 소용없다. 재판 지연 전략 말이 안 써봤자 되는 거죠. 소용없다. 그 아니, 얘기 아닙니까? 요르단이 지원한다고 우리를 이깁니까? 우리가 이겼잖아요, 축구를.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만 겨냥해서 하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번 지당한 이야기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질질 끌어서 어떤 지금 법을 또는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뭐 안 될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세게를 박은 것이죠. 예. 그런데 조국 혁신당 대표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조국은 서울대 헌법학자고 교수 출신 아닙니까? 근데 조국은 형사소송법상 소추는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형사재판도 중단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도대체? 아니 무슨 서울법대 교수라도 민법을 뭐 전공했다 뭐 그런다면 모르지만 헌법을 전공한 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더 이상 조국 대표를 학자로 보면 안 돼요. 어느 정말 양심 있는 서울대학교의 법대 저는 치욕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그러네요. 치욕이에요. 네. 아니 어느 서울대학교의 고 박사님도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저도 서울대에서 석사를 했습니다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남들이 볼 때 상당히 성적이 좋아야 가는 대학 출신이면 양심이 있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책임이 있다고. 근데 조국 대표는 더군다나 서울대 교수까지 했던 사람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고 무슨 펀드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그래서 지금 조국은 더 이상 학자가 아니에요. 허영 교수 같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석자. 그 유죄 판결 나면 그분은 대통령 물러나야 한다. 서울대 출신도 아니에요. 경희대 나오고 연대 교수를 했지만 정말 그분이 무슨 엄마 찬스, 아빠 찬스 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없죠. 저는요. 더군다나 저는 정치인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이재명 대표 이른바 민주당과 서로 간에 무슨 알랑방귀를 끼는 겁니까? 무슨 뭐 협력을 하는 겁니까?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국 대표한테 묻고 싶어요. 만약에 이 대상자가 한동훈이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한동훈은 특검을 빨리 받아야 됩니다. 치아프라마, 고마 치아프라마. 대통령 돼도 소용없다 막 그럼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서울법대 교수였고 제 자식들을 엄마 찬스, 아빠 찬스 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내밀지도 못해요. 그냥 제야에 묻혀서 제 전 재산을 다 기부하면서 사죄드립니다. 제 빚을 이렇게 갚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권이 언제부터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세 분이 그러니까 이종석 헌재 소장,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이분들이 이달 16일까지가 임기 만료로 퇴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후임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도 그 인사청문회라든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치려면 한두 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헌재 마비가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은 3명이 빠져버리면은 헌재 23조 1항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심의는 7명이 참석해야 해요. 그러니까 6명이니까 심의 자체가 다 중단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의결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의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그러면 이 사태가 왜 벌어지느냐.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헌법재판관이 채워지지 않아서 헌법재판소가 마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기각이면 기각, 인용이면 인용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마비됐어요. 그런데 이 일이 왜 벌어졌냐? 민주당이 국회 몫에 3명의 추천권이 있는데 3명 중에서 원래 민주당, 국민의힘이 1명 가져가면 나머지 1명은 뭐 협의에 의해서 한다든지 네. 그렇게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있죠. 아니야, 우리가 2명 할 거야. 예.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총선 때 압도적으로 우리가 많이 당선됐으니까 그렇지, 바로. 두 목을 달라. 우리 2개 달라 그러면서 아예 이걸 추천을 안 해버려요. 그런데 그 이유일까? 그게 아니라 추천을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2명 가져가겠다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아예 그냥 이 방통위에 대한 이 심사를 못하게 해서 헌법재판소를 그걸 못하게 해서 방통위를 무력화시켜버리자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헌재가 마비되면은 이준숙 이 탄핵 소추안이 심의가 안 되니까 그렇죠.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가 결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나 아예 방통위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뭘 하냐면 이걸 빨리 위헌이다. 이거 헌법 소원을 지금 7명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빨리 판결받아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헌이니까 10명 중에서 7명이 안 되면 못한다라는 것은 위헌이니까 6명이 돼도 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우리 처리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다. 이걸 하는 거거든요. 예, 가처분 신청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은 이 23조 1항이 중단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6명으로도 얼마든지 처리가 그렇죠. 가능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족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언제까지냐면 10월 17일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결정이 아까 우리 나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게 신속하게 이 결과를 요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예, 지금 긴급 사안이죠. 긴급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여야죠. 아니 헌법재판소 작동을 멈추게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위헌 법률 심판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그러니까요. 이거는 예.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행위 자체가 중단된다는 의미입니다. 헌법기관이 중단이 되고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이걸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돌아가고 그러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방통위를 탄핵시키고 무력화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판할 일이 있으면 비판하게 하더라도 아예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헌재에서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아마 신속하게 예. 이 가처분 신청도 내리고 또 김정은 사무처장이 나와가지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헌법 84조에 대해서도 뭐 여기서 사무처장이 결정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아닙니다만, 네. 헌법재판소의 어떤 내부 기류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런 점에 대해서 그럼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바로 헌법 소원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